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에는 미국과 북한의 이슈로 중국 이야기가 많이 없는데요. 하지만 2월 26일 심상치 않은 기사가 하나 떠서 그와 관련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2월 22일 중국의 국유 기업인, 우리나라로 치면은 공기업이죠. 칭하이성 투자그룹이 3억 달러, 약 3,355억 원 규모의 미국 달러 표시 채권에 대한 이자를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원금도 아니고 이자인데요. 과거에는 이런 대형 국유 기업이 디폴트에 빠질 위기에 처하면 중국 정부가 나서서 구제해 줬는데요. 이번에는 예상을 깨고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공기업이 부도가 난 것이죠. 아무튼 중국 정부도 드디어 한계를 나타낸 듯 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중국의 기업들이 병들어 있는지 살펴보고 미국이 중국의 약점을 이용해서 어떤 이득을 취할지,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영향은 어떨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부채 비율과 경제 성장률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2008년 이전과 2008년 이후를 비교해 본다면 2008년 이전에는 성장률이 10% 이상씩 성장하지만 부채 비율은 150에서 200% 미만으로 매우 양호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금융위기를 기준으로 해서 부채 비율이 급속도로 상승하기 시작하는데요. 그와 반대로 성장률은 꾸준히 하락해 왔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중국 위기의 근본인데요.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봐도 성적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이 이런 함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게 10년이나 지났는데요. 이 사이에 경제의 많은 부분들이 골물대로, 그러니까 썩을 대로 썩은 것입니다. 중국의 경제가 얼마나 약해지고 있는지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인데요. 바로 노동 생산성 지표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학생으로 치면 공부한 시간 대비 성적이 상승하는 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공부를 해서 12에서 13%씩 성장이 가능했다면 지금은 많이 줄어들어서 공부를 해도 과거보다는 반 정도의 성적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좋아지지 않자 단기적으로 경제를 부양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돈을 풀기 시작했는데요. 경제의 체질을 좋아지게 하는 효과보다는 부채에 더욱더 기대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온 듯합니다. 정부에서 혹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오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2017년 중국 국유기업의 자산 부채 현황인데요. 금융 부분 제외를 한다면은 자산 총액이 약 3경원, 우리나라 돈으로 3경원, 그리고 부채 총액이 약 1경 9,400조 원, 어마어마하게 큰데요. 사실 저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자료를 찾아봤는데 어떤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공무원에서 발표한 자료라서 보여드리기는 하는데 저는 중국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조금 신뢰하기 어려워서 그냥 이런 숫자, 그냥 되게 많은 숫자의 부채가 있다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실 채권의 규모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2018년 2분기 많이 늘어난 것이 보이시죠? 아무래도 미국과의 무역 전쟁 여파인 듯한데요. 미국과 무역 전쟁이 앞으로 계속 지속된다면 이런 부실 채권의 규모도 점점 증가하게 될 것이고 중국 기업들은 더더욱 공지에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높은 부채 비율, 낮은 경제 성장과 노동 생산성, 부실 채권의 증가로 한계에 다다른 중국 정부가 칭하이성 그룹의 부도를 도와주지 못했는데요. 이는 과거 우리나라의 외환 위기 때처럼 연쇄 부도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미국 전적을 보면서 이런 중국의 어려움을 이용할지 아니면 도와줄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미국의 거대 자본은 피도 눈물도 없죠. 과거의 전적을 살펴보면 나쁘게 표현한다면
앞으로 중국을 어떻게 요리할지 예측할 수 있는데요. 안타깝지만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기업들의 과도한 부채로 한때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1997년 외환위기 때 IMF로부터 도움도 받긴 했지만 많은 부분을 내어주기도 했습니다.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이 개방됐는데요. 농담으로 주식시장은 외국인들의 ATM기라는 말도 있습니다. 미국이 노리는 것은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말이죠. 자본시장이 개방되고 난 다음에는 다양한 기업들을 싼 값에 사서 비싼 값에 파는 것인데요. 부실 기업들을 사들여서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을 정상화시키고 이익이 나는 회사로 만들어서 배당을 받는 것입니다. 이익이 꾸준히 나고 배당도 할 수 있는 회사라면 회사의 가치는 상승할 것인데요. 이렇게 기업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다시 주식시장 혹은 다른 회사에게 비싼 값으로 팔고 시장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기업을 사고 파는 것을 국부 유출이 된다고 감정적으로 비난하는 사람도 있지만 따지고 보면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기업을 사고 파는 행위의 정당성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단지 미국이 중국에서 기업을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처럼 기업을 자유롭게 사고 팔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건 좀 재밌는 이야기지만 이미 2015년에 중국 시장, 그러니까 중국 자본 시장을 두고 중국 정부와 미국의 아주 유명한 투자자 조지 소로스와 한판 붙은 적이 있는데요. 조지 소로스는 과거에 영국 정부도 항복시킬 정도로 굉장한 투자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좀 나쁘게 말한다면은 투기성 재화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채업자인데요. 사실 좀 나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채업자하고 중국 정부하고 2015년에는 한판 붙었는데 이 당시에는 중국 정부가 방어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2019년 지금 미중 무역 전쟁도 그렇고 중국 정부가 방어를 해낼 수 있을지 이번 사태를 방어해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받을 영향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본다면 2016년 정도까지죠. 차이나머니에 공습해가지고 중국 기업들이 각종 기업들을 막 사들이고 또 자원 있는 데를 사들이고 자원이 좀 있는 정부들에게 투자를 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2017년부터는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2016년 정도까지는 우리나라도 차이나머니라고 해가지고 부동산에도 많이 중국인들이 투자를 하고 제주도 같은 경우죠. 서울도 많이 투자했다고 하는데 그런 정확한 통계 이런 거는 좀 잘 안 찾아지더라고요. 어떻게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중국이라는 특성 때문에 아마 불법적으로 들어온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얼마나 빠져나갈지 이런 거는 좀 잘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지 이제 많이 들어왔다라는 것 2016년까지는 그래도 들어왔다. 이제 빠져나가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자본시장, 주식시장 이런 거 채권시장에 단기적으로 주식이 굉장히 많이 빠진다거나 그래서 사실은 한 3월에서 4월 기간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좀 많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공식적인 자료로 예측을 해본다면 2007년 정도부터는 우리가 중국 경제에 많이 기대왔다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시니까 이번에 중국이 어려워지는 걸로 인해서 우리도 충격을 피해 나갈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마무리하기 전에 조금 이제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이 있는데 중국과 그런 미국에 대한 경제 전망에 대해서 사실은 잘 적어놓은 책이 하나 있어서 이 위험한 미래라는 책인데 김영희 교수님이 지은 책인데 앞에 제가 설명드린 부분도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세계 경제가 그동안 상승해 왔고 이제 자산 가격 조정 기간에 들어왔다. 그래서 한 2020년, 2021년이 지나서 2024 얼추 보니까 2023년인 것 같은데요. 이 기간 동안은 좀 조정이 있고 다시 상승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놨더라고요.
결론은 뭐 당분간 전 세계 경제가 조정 기간에 들어갈 것이라서 여러분이 좀 더 안전자산 그리고 너무 공격적인 투자 말고 좀 보수적인 투자로 전환해야 될 시기가 온 듯합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